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대표와 특별 대담 순서 마련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스스로 얘기했듯이 새해가 되면 지지율이 급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철수 후보 요즘 대선 전국의 판세를 뒤흔드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라보는 대선 판세,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책, 공약까지 1시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는 안철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 대표님이 호랑이띠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호. 올해는 재해입니다. 호랑이띠에 호랑이 해에 안철수 대표 기대가 됩니다. 네, 더 열심히 할 각오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호랑이가 상징하는 것이 사악한 잡기들을 물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서 나쁜 정치들, 구태 정치들, 그다음 또 코로나19까지 예. 확 물리치는 그런 호랑이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리쳐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예. 가족들은 다 평안하시고요. 네, 열심히 자기 본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요즘 마라톤은 못 하시겠네요, 바빠서.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보통 한 달에 150km씩 이제 매달 뛰었는데 150km. 예. 그런데 11월 1일 날 출마 선언 이후로는 거의 잘 못 뛰고 있습니다. 마라톤이 섭섭해하겠는데. 예. 마라톤을 하면 사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바쁜 그런 시기라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운동 아닙니까? 마라톤도 운동이고 선거운동도 운동이고. 선거운동이 더 힘들 수도 있죠. 마라톤보다. 아니 더 힘듭니다. 사실. 선거 한 번씩 치르고 나면은 몸무게가 몇 킬로씩 빠집니까? 5kg 정도씩 빠집니다. 아이고. 마라톤 뛰면은요. 마라톤 뛰면 보통 풀코스 뛰면 3kg 빠집니다. 지금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는 선거 제일 많이 나가 보신 분인가요? 본선은 저밖에는 없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 아이들 말로 만렙이라고 있습니다. 만렙. 예, 게임할 때 예. 최고 레벨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따지면 정치 구단 뭐 그게 만렙인데요. 예. 만렙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 본선을 뛰어본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을 주체적으로 창당을 해서 그 뭡니까 20석 이상의 예. 그런 교섭 단체를 만드는 능력. 그래야 예, 만렙이 만렙이다. 그러니까 저는 만렙입니다. 안 대표님답지 않게 자화자찬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지금 선거철이니까 예, 한 김에 아이들 표현이기도 하고요. 네, 한 김에 제가 그것은 한번 꼭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딸 안설이 박사 작년에 뉴욕 타임스에 기사가 다 실렸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이론 화학자인데요. 옛날 화학은 그 플라스크에다가 피펫에 무슨 시약 떨어뜨리고 이런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이런 분자 구조들 3차원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이고 어려워. 예, 바이러스가 워낙 작다 보니까 실험하기가 어려워서요. 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해가지고 그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의 그 젊은 과학자상도 예. 미국 과학학회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건은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연구인데 예. 또 그게 또 뉴욕타임즈 실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문의 기사가 실릴 정도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성취죠. 그래도 그건 사실 본인이 열심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제가 주위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내가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닌 거냐고 그렇게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건 아이가 잘해서지 제가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키우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 세 분이 다 박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더군다나 안설이 박사 이 바이러스 관련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을 때가 마침 또 이재명 후보는 아들 뭐 상습 도박 의혹 논란, 또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허위 경력 논란 뭐 이런 것에 휩싸여 있을 때라서 야, 참 딸이 아빠를 돕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걸 또 일부러 얘기를 또 못 하시더라고요. 또 원래 그렇게 또 못 하시는 성격이라. 예, 제가 제 자랑을 잘 못합니다. 그게 참 정치인으로서 단점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진정은 국민들이 결국은 나중에 알아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신년 초라 덕담도 좀 나누고 또 축하할 거 축하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대선 얘기 해볼까요? 네. 예, 오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최수영 컨설턴트는 지난번에 압박 면접할 때 면접위원도 하고 그랬죠. 네, 네, 호랑이 면접관이셨습니다. 그때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네. 저는 그때는 저 봐주실 줄 알고 안심하고 갔다가 혼났습니다. 예. 얼굴은 부드럽게 생겼는데 말하는 거 보면 좀 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먼저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께서 네. 뭐 우리 안철수 후보 모르는 국민들이 없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안철수 후보가 어떤 분인지 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우리 후보님은 1962년 부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거기 이제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에는 이제 1991년 V3, 그러니까 국내 최초 안티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성공해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후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성공한 의사 출신의 벤처 기업가로 세상에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 후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 등을 역임하셨고, 2012년 이제 드디어 이제 안철수 대표의 브랜드 같은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예. 국민이 드디어 안철수를 호출합니다. 세상에 나와라, 정치권에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셨고, 2012년 이제 문재인 후보 단일화 과정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데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정치권에서 부침을 거듭하시면서 10년간 정치를 해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도와 새 정치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사실 특이할 만한 것은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총선 직전에 창당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정주영에 이은 5번째 정치인입니다. 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이것은 정치 만렙으로 불려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고, 당시 더군다나 그 5번째 그 교섭단체를 성공할 때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무려 38석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대선에는 이제 2017년에 처음 도전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초반에 열세를 좀 딛고 그 다음에 중반에 2위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정말 3위에 그쳤지만 그때 안철수라는 그 대선 후보의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각인시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양력을 쭉 들으니까 우리가 다시 기억이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정치 역정도 이제 10년이 넘었습니까? 네, 10년 차입니다. 예. 자, 지금 지지율이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조사를 하나 봤더니 2030 표심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3.4, 안철수 후보가 19.1, 윤석열 후보가 18.4. 이제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2위 후보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살부터 39살까지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은 결과입니다. 이재명 33.4, 그리고 안철수 19.1, 윤석열 18.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또 최근 여론조사 보면
똑같이 보이는 추세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7% 나왔다가 10% 넘고 이제 두 자릿수에 진입을 했는데 안 후보께서 스스로 분석하는 지지율 상승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청년들 때문입니다. 청년들 고민을 듣고 위로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청춘 콘서트를 대학 교수 시절에 하게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결국은 위로해주고 그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밖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 해결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같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한 동기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정치를 하면서 여의도 정치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금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예전보다는 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번에 청년 공약을 제대로 해서 냈습니다. 예. 청년들을 직접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어떤 점들이 고쳐야 될 점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우리 사회에 뿌리 있게 박혀 있는 불공정. 제일 먼저 사회 진출하면서 부딪히는 불공정이 대학 입시, 의전원, 로스쿨, 취업 아닙니까? 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군대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문제. 예. 네 번째는 연금 개혁해 달라. 우리 때가 되면은 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90년생이 평생 연금을 내도 2055년에 그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 한 푼도 국고에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맞벌이 부부들의 그 육아 문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해결 가능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냈는데 아마 그걸 평가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2030 세대의 표심이 이번 대선을 좌우할 거다 이런 분석 대체로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공약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공약을 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공약 부분은 이따가 한번 좀 자세히 따로 정리를 한번 해서 들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공약 전에 이렇게 좀 판세를 한번 좀 먼저 후보님한테 듣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청년 문제에 대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나 해주신 거죠. 네. 또 어떤 이유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 대선은 사실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은 세력을 보고 뽑지만 대선은 사람을 보고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도덕성 면에서 그리고 또 가족 관계, 가족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제대로 된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잣대로 지금 현재 그 원내 정당 후보가 4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 저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성. 혹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의 그 가족 논란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반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 제가 만약에 그런 뭐 도덕적인 삶이라든지 가족 문제가 없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다른 후보에게 갔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 재평가가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더 혹독한 가정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면서 철저한 검증이 들어가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실은 양쪽에서 털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때도 야당이었고 진보 정당 때도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탈탈 다 털었죠.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있었던 제 아이 기숙사로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백화점에서 온 팜플렛을 보고는 호화 쇼핑을 한다느니 뭐 저 유학을 귀족 유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막 덮어 씌운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아파트에 신세계 백화점 특정한 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뭐 고급 백화점으로부터 pamphlet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뭐 아주 뭐 고급 쇼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막 뭐라고 할까요? 양념을 막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벗겨지고 있는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우리가 중간에 광고를 듣거든요.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가지요. 네. 펼쳐보는 거야 더 큰 꿈을 어떤 미래라도 우린 할 수 있어 자신 있는 일은 우리는 동신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 오룡에서 누가 봐도 좋은 자리에 푸르지오가 옵니다. 단지 앞 예정된 초등학교와 영산강, 수변공원과 편리한 인프라를 한 걸음에 좋은 집의 기본이 입지라면 완성은 푸르지오입니다.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견본주택 개관 중 1800-4994 대우건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인나입니다. 여기 일상과 자연을 연결하는 수안 어썸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만나는 테라스와 숲속을 걷듯 휴식 같은 일상을 누려보세요. 광주의 랜드마크 수안 테라스 어썸 테라스. 분양 문의 062-383-7774. 상상 이상의 특별함, 호텔 이상의 주거문화, 유탑 센텀 유블레스가 찾아옵니다. 광양 중동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 수변공원의 쾌적함, 광양 비전의 중심에서 누리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전세. 2월 오픈 예정. 문의 1533-2101 유탑건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 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지지율 상승의 이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봤는데요. 청년들 표심 내가 가져온 것 같다 하는 것, 그리고 또 나의 도덕성, 그리고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비전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를 지금 뭐 견제하는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비전이 뭐냐 모르겠다 그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을 내놨는데 그동안 제대로 안 다뤄줘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있고 들었지만은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저는 이미 저 정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책으로 이미 비전을 정리해 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새 정치에 대해서도 그게 뭐라고 조목조목 설명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모호하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득권 정치의 논리였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제 입은 하나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이 10만 개다 보니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그 10만 명의 목소리만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일부러 제가 했던 설명을 찾아보시지 않고 모호한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마 히틀러 시대 예. 괴벨스의 그 방식,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슬로건은 뭡니까? 저는 더 좋은 정권 교체, 새롭게 준비된 안철수입니다. 네, 더 좋은 정권 교체, 새롭게 준비된 안철수. 그렇습니다. 네. 더 좋은 정권 교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정권 교체가 저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정권 교체는 그를 이루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기득권 양당들은 정권 교체 자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적폐가 돼버리는 거죠. 신적폐. 그거는 한마디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 교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바꿔달라고 하고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원래 정치의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권 교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준비된 안철수는 준비된 대통령은 이해가 되는데 새롭게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걸 장착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옛날 그냥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 사고방식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면 지금 시대와는 전혀 안 맞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시대 흐름을 제대로 잘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시대 정신이고요. 과학기술이 바로 국력인 시대입니다. 지금의 미중 신냉전이 그 핵심은 군사 패권 전쟁이 아니라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창조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공부해서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에 맞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된 안철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 새롭게 준비된 안철수, 이 슬로건을 그냥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잠깐 이렇게 좀 그 쉬는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유럽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썼던 책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신 겁니까? 네, 그랬습니다.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유럽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를 이제 유럽에서 살면서 저 미국과 전혀 다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은 미국보다도 더 낫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 중에서 장점을 우리가 취하면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중입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안 후보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은 멈춰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다음에 이제 선진화 단계,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단계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게 모두 다 70년대, 80년대,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에 그런 산업화 시대 사고방식에 정치권이 그냥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기득권 양당 구조가 정말로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실수로 반사이익을 얻어서 정권을 주고받다 보니까 계속 적폐 교대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 와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뭐 무능한 정부 그리고 또 그 내로남불 위선의 정부 이렇게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그 야당도 지금 보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랬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는 겁니다. 성누리당이라든지 저 뭐 차떼기당이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 정말 이번이 왜 중요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발전 과정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그리고 또 벤처를 부흥을 시켜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이 지금 미중 신냉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음 20년 우리가 뭘 먹고 살 건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 엄중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좀 뛰기 시작하는데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계속해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대표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설렜던 사람은 저 하나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동안 정치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득권 양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기득권 양당제인가? 그거는 게임의 룰 때문입니다. 즉 여러 나라를 보면 어떤 나라는 양당제고 어떤 나라는 다당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국민성이 달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득권 양당향에 유리한 그런 선거 제도 하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양당제를 만들고 그리고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 제도 하에서는 다당제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가 양당제는 결국 두 사람이 뭐 친하게 지내더라도 결국은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폐해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영국 브렉시트,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뭐 이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당제 예를 들면 사람이 세 사람만 있더라도 세 사람이 서로 뭐 만인을 위한 만인에 투쟁하지는 않죠. 결국은 그 중에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가능한 것이 저는 다당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다당제가 가능하게 만들고 대통령제 하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고 정치가 가능해진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뛰어넘게 만드는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합당이 되지 않았지만 합당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 양당제의 그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답습하려고 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결국은 그 기득권 양당 중에 어느 한쪽이 결심을 해서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는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 결국은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는 야권의 지지층을 확대하지 않는 그런 것은 그런 그 통합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이 된다, 해악이 된다 그런 판단하에서 중지가 됐던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놓고 안철수 후보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워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표현이 뭐였고 왜 오해가 생겼는지 해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때 제가 처음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니까 그때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도중에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저는 임기를 채우고 대선에 도전하지는 않고 오히려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제 공약은 5년짜리 공약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앵무새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그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제가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대선 말고 서울시장에 이렇게 출마하게 된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예. 정치라는 게 보면 꼭 그렇게 그 부분만 따가지고 당신 이렇게 말했는데 거짓말이야 이렇게 몰아씌우는 게 예. 사실 정치에서의 이미지 조작 수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한 분의 호랑이 모셨습니다.
우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대표 특별 대담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엄청 많이 해서 한 100개 정도 받았는데요. 예. 이렇게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한 2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 좀 이따가 좀 지금 이따 일단 제가 궁금한 거 좀 먼저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네. 그런데 온 김에 궁금한 내가 지금 예. 진행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네. 윤석열 후보 선대위 해산 발표했나요?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11시부터 기자회견 통해서 발표했고요. 예. 그 윤석열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감사하다. 예. 밖에서도 저를 도와달라. 도와주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선대위 단출하게 좀 개편을 하겠다. 그렇게 개편하겠다. 네. 그럼 선대위 새로운 명단은 안 나왔어요? 명단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권영세 본부장? 예, 총괄 본부장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방금 들었으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보면 왜 계속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지 참 궁금한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과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 만나 뵀던 게 2011년이었었는데요. 그때 어르신 4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그분들을 찾아뵀습니다. 네. 근데 뭐 대뜸 다음 총선에 나가라고 저보고 하셔서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고 그냥 나가셨는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른 4분 중에서 한 분이 제가 정치 생각이 있는 걸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모은 자리였었던 겁니다. 예. 그게 처음 시작이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 방향이 달랐군요. 예, 그런 오해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서 뭐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작년입니까? 올해군요. 작년이군요. 예. 작년에 설 때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그 새해 인사 드리러 갔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1대1로 그래서 인사드리는 기회가 한 2-3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1대1로 만나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 말씀들을 좀 심한 말들을 하셨죠. 서울시장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맡은 뒤에 안철수 후보를 평가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섭섭한 마음 드셨죠? 저는 정치를 하면서 모든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면서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서로 바로 상대방, 눈앞에 있는 상대방만 때려 눕히면 죽이면 그러면 자기가 이긴다고 착각에 빠지는 게 여의도 정치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그걸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보기에 저기 쓰러지고 모욕당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할 때 탄핵을 한 세력은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질렀는데 결국은 국민들은 그 탄핵당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김종인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반응을 안 합니다. 예. 그건 다 국민들께서 그 몫이다, 판단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중심의 선대위를 꾸려서 나갈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현재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 있고 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 있고 이제 안철수 대표 이렇게 가는데 일단 정권 교체 얘기를 하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두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3자 구도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두 후보가 합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도상으로 봤을 때. 혹시 그때가 되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단일화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까요? 정치에서 가정법에 대해서 미리 막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11월 1일 날 출마 선언했던 이유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 그 생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저야만이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국력인 시대, 과학기술이 시대 정신인 시대에 정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정치공학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12월 말까지 또는 1월 초까지는 지지율 2자리 숫자로 올리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설날 정도가 되면 2월 초순이 되면 3강 구도, 트로이코 구도를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초과 달성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약속은 저는 지킨 것 같습니다. 예, 개인과의 약속이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네. 예. 자, 이쯤에서 우리 장성철 교수 네. 질문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질문? 좀 뭐 단일화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앵커께서 물어보셨고요. 국민의힘의 현재 자중 질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당 문제여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잘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또 국민들께 다가가고 정책과 비전 대결 그 장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수백 번 정도 더 질문 받으실 텐데요. 앵커께서 질문하셨지만 현재로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님의 개인적인 지지율로 이번에 대통령 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향후 대선 과정 중에서 상당히 큰 정치적 이벤트가 될 텐데 지금이야 뭐 원론적인 말씀밖에 하실 수가 없겠지만 그 상황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뚜벅뚜벅 저희 길을 가고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중요한 목표는 지금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중요한 생사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그 대선의 화두가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생존 전략 그리고 또 미래 담론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전부 네거티브에다가 과거 발목 잡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그 대선의 화두를 바꾸는 것도 제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광고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하루 웃어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것. 삼포농협 하나로마트가 신선한 농수산물이 가득. 편리함 카드. 행복만 드릴게요. 싱싱함이 가득 삼포농협 로컬푸드. 나주혁신도시에 있습니다. 매실이 치킨 속으로 들어왔다. 매실 발효 사료를 먹여 키운 건강한 닭고기 치킨 아이. 몸에 좋은 매실을 먹였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구나. 이제 치킨도 매실이 대세. 치킨 아이로 바꿔. 치킨 아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소문 들었어? 요즘 대출은 서양 새마을금고가 대세래. 임대아파트 대출 전문 금융기관, 입주 잔금에서 입주 후 생활자금까지 역시 다르거든. 카드 체크기 혜택도 진짜 많다던데? 그래서 서양 하나봐. 우리 곁엔 든든한 서양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문의 676-3841. 전자가전 살 때도 분수가구 살 때도 악기 소품 컴퓨터
금호월드 다 있지. 원스톱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혼수가구, 입주가구,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365일 할인가는 쭉 계속됩니다.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2022학년도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급. 전남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취업교육 중심대학. 교육복지 으뜸대학. 전남도립대학교. 입학 안내 061-380-8462. 네, 백운계 시사 1번째 오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철수 후보께서 사자성어 발표하신 게 있던데 수적천석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적천석 좀 어려운데 무슨 뜻입니까? 뭐 제 이름 마지막 자가 수이기도 하고 그게 결국은 그 조그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은 바위를 뚫을 수 있다. 물방울도 바위를 뚫을 수 있다. 그게 제 평생 신조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속담 전문가, 사자성어 전문가는 우리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인데 혹시 최수영 컨설턴트가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 사자성어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자성어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안철수 후보님의 이제 그 약간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 있었고 짧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대표 그 안철수 후보님은 숫자 3과 좀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V3 백신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20대 2016년 총선의 기호 3번 국민의당이었는데 의석수 3위였어요. 그다음에 19대 대선에서는 이제 기호 3번으로 출마하셨는데 득표율 3위였어요.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비례 후보만 냈는데 3석을 가져왔어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번이 대통령 선거 출마 세 번째입니다. 2012에는 이제 중도 사퇴하시고 이제 미국을 잠깐 가셨고, 그다음에 2017, 2022 세 번째 출마입니다. 숫자 3과 인연이 있는데 이번이 공교롭게도 겹친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대선이 몇 월에 치러지는지 아세요? 3월이군요. 제 생일도 3월 3일입니다. 그래요? 날짜도요. 지금 뭐 지지 선언하는 거 아닙니다. 날짜도 9일이니까 3 곱하기 3입니다. 이거 여기서 또 과학자의 풍모를 또 들어내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준비했는데 그 사자성어가 뭐냐? 호랑이 뜻이잖아요. 올해 호랑이 해잖아요. 저는 맹호출림으로 하고 싶습니다. 맹호출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평안도 사람들의 이제 기질을 이르는 말인데 숲속에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가 딱 타이밍이 맞으면 정광석화처럼 뛰어나와서 제압한다는 뜻의 맹호출림을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사자성어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미리 준비하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맹호출림, 수적천석 다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또 그 제시하고 준비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KBS 광주 방송 애청자 또 광주 전남 호남의 많은 분들이 호남을 위해서는 어떤 공약이 있을까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은 지자체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의 아마존 아실 겁니다. 거기가 워낙 커져서 이제 제2본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모든 주가 다 달려들었죠. 그래서 버지니아 주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저 내용 모릅니다만 거기서 제안했던 게 예를 들면 국공유지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10년간 법인세 받지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서 아마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그대로 원하는 대로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한 거죠.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는 건 모든 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이런 법적인 권한이나 재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공기업 몇 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이게 지방 분권이 되고 지방 균형 발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자체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또 제1호 공약 성장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호 공약에 따르면 5가지 분야의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급의 5개의 기업을 만들면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하나씩 이렇게 발전시킨다. 그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장성철 교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저 20, 30대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 꼭 좀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현재 좀 어떤 입장이신지 꼭 좀 여쭤봐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악용되는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또 그 무고죄가 있기는 한데 그게 너무나 형량도 약하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무고죄의 형량을 굉장히 높이겠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이라는 게 공약을 만들더라도 그거는 국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모으고 동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특정한 입장은 없으시죠? 네,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1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와 주시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지지율 상승 요인은 젊은이들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안 후보님 3자와의 인연 이제 곧 33% 달성하세요. 안철수 후보님 딸 자랑은 할만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비전은 보이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마 이제 곧 여러분들이 등장하실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지지 선언을 포함해서 알만한 분들이 이제 모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일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석 달 후가 바로 거의 한 4,000명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혁신적인 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세력을 시도지사부터 지방의원까지 다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적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석 달 뒤 총선에서 1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현명함이죠.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은 세력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총선은 세력을 보고 뽑지만 대통령은 사람을 보고 뽑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국민들의 현명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후보 가운데 바로 거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나 안철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설득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최수영 컨설턴트 질문 하나 할 거 있어요? 짧게 하나 드릴게요. 예. 그 선을 넘다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더라고요. 예. 선을 넘다. 예. 진중권 교수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대표님 비쩍 서술한 거나 마찬가지.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근데 왜 제목을 저는 선을 넘다로 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선 넘는다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남녀간에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진보와 보수의 선, 호남과 영남의 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글로벌의 선, 이런 선들을 넘고 뛰어넘어야지. 그리고 또 민주화 산업화 이후에 이 선진화로 넘어가는 선, 그런 선들을 뛰어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선을 넘다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정말 예, 잘 아주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KBC 광주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어보고 직원에게 월급 줘본 사람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 과학 기술을 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려면 과학 기술을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마 코로나19 퇴치,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찾아올 그런 감염병에 대한 퇴치인데 의사인 저만큼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차분하고 또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기회 되면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만나봤고요. 최선 컨설턴트 장성철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칩니다. KBC 광주방송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분 지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